글로벌 증시의 다양한 흐름들, 국내 이슈들, 여기에도 이를 위한 투자 전략까지 세 가지 축으로 시장 흐름을 간파해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을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 키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약달러 순풍입니다. 지금 프랑스 내각 해산, 일본 총리 사임 등 주요국 전국 불안에도 불구하고 약달러가 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반분 사이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라서긴 했지만 어쨌든 이 하향 추세 자체는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으로 달러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주변국들의 정치적인 이슈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계속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에 이제 9개월 만에 결국 내각 해산 결정됨에 따라서 유로존 내에서는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유로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를 좀 유도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주 초반에 이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앞서서 선거 참패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상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되고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 초반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부분은 또 향후에 일본 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좀 부각시키면서 달러의 하락을 또 제한하는 요인으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달러 인덱스 오늘 간밤의 장 같은 경우는 소폭 좀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98포인트를 밑도는 레벨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살펴본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의 부진, 그로 인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와 같은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CME 패드워치 상에서 살펴본다면은 9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 이제 동결이냐 인하냐 이런 부분을 논하는 레벨이 아니라 이제 인하의 정도를 논하는 차이로 좀 바뀌는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9월 같은 경우는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빅스텝 인하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점점 좀 그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달러와 관련해서는 이제 연준의 독립성 침해 이슈도 최근 들어서 있었었고, 그리고 트럼프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국채나 달러 자산이 이전만큼의 안전자산으로서 신뢰성을 좀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구조적인 약세를 유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금리 전망에 있어서는 고용지표의 어제장 같은 경우도 연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그렇죠. 고용지표에 좀 다소 치중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주 물가지표 PPI랑 CPI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 부분들 역시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달러가 일시적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하향 추세는 조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80원대 다시 진입하게 됐는데 코스피도 박스권 돌파의 힘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달러 약세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도 1,390원을 밑도는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런 환율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외국인 수급 여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원화 강세 요인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달러 약세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상대적인 강도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 이제 전일 장에서 이제 주요했던 흐름은 대통령실 쪽에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은 것이 증시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 부분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약 한 2개월 정도를 계속 좀 코스피가 횡보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다가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 연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금 좀 정책 모멘텀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8월 말에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입장이 어느 정도는 대통령실 측에서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책 모멘텀에 긍정적으로 향후에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약달러 순풍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빼놓을 수가 없죠.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지금 뭐 비자 리스크도 그렇고 보조금 뒤집기도 그렇고 뭐 높은 인건비도 그렇고 미국 투자 매력과 관련해서 이게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 뭐 이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다시피 사실 관세 협상을 이제 8월 되기 전에 이미 좀 대부분의 국가들이 완료를 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관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합의안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효 관세율 측면에서는 종전 대비했을 때 우리가 많은 관세를 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지 않나. 특히나 이제 좀 김용범 실장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세부적인 논의들이 아직까지는 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또 공개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글로벌 통상무역 기조가 이제 자유무역에서 좀 보호무역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현지 공장을 이제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다시 리쇼어링하는 방향성을 유도를 하고 있고 애초에 그 미국 외의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설비를 갖추도록 좀 유도를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에 좀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IRA라든지 칩스 법안 같은 이제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했을 때 비용적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이제 유인하는 방식을 썼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이제 IRA 법안 같은 게 좀 철회가 됐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좀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고강도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미국 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도록 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미국 현지 투자를 결정을 짓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사업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더 큰 관세 부담이나 수출 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기업들의 남은 리스크는 결국 비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인건 비용에 대해서 최근 현지 파견 인력들이 뭐 비자 문제로 구금되는 건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노동력으로만 인력을 채울 경우에 이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이제 미국 현지 투자가 꺾이는 흐름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향후 미국과의 어떤 통상 관계에서 이제 현지 투자를 협상 카드로 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관세를 부담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좀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스가 더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이 대미 투자 펀드 조성 협상도 교착 상태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조선주 하락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조선주의 센티먼트가 뭐 아예 방향성을 바꾸고 그런 수준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관세 협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7월 말에 이미 합의를 했는데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측은 빠른 협상 진행을 요구를 하는데 한국 측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는 데 시일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내용이 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8월 수출 데이터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일본이랑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이제 15%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적용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이제 25%를 여전히 좀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말씀해 주셨던 3,5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대미 투자 펀드 그리고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협상이 뭐 결렬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제 강세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조선업종이 이제 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센티먼트가 급격하게 변화할 여지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협상 시점이나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유지가 되기에는 이제 그걸 유지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할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조정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미 비자 문제 해결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지금 잡음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뭐 사실 비자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워낙 강경한 스탠스를 계속 좀 네. 수년째 유지를 해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구조적으로 뭐 본질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구금건으로 이어졌었던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B1이나 이제 에스타와 같은 이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취업이나 어떤 노동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비자로 좀 입국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사실 그동안에 스트릭트했던 그 비자 제도를 좀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었는데 네. 그에 대한 제한이 적용이 된 것이었고요. 참고해서 본다면 이제 호주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연간 단위로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라든지 이제 별도 쿼터를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제도가 미비한 사태가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번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요구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다시금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두 가지 키워드로 약달러 순풍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를 꼽아주셨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 키워드 나왔습니다. 탈불확실성을 꼽아주셨어요. 불확실성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최대한 이제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는 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고 네. 이제 종목을 선정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여전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상 환경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조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서 추려본다면 이제 뭐 금융주라든지 리츠와 같은 뭐 배당주 혹은 헬스케어와 같은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책발 증시 환경도 개선되는 부분들 기대되는 부분이 어제 장에서 좀 노출이 됐는데 그 흐름상에서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꼽을 수 있는 이제 금융주, 증권 같은 경우가 해당하겠고 고배당이나 일반 지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가져볼 만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